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6월 달에 지금 우리 검단 신도시에 그 중심상업지구에 여기 롯데 그 넥스트 컴플렉스 RC1이죠. RC1에 여기 그 롯데캐슬 넥스트힐이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 분양 공고는 제가 접하지 못했고, 분양을 되면, 주상복합이니까 39층까지 올라갔나요? 그 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한 300 몇 세대 정도. 요게, 그 넥스트 컴플렉스 요 자리가 지금 출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제가 느낌을 갖는 게, 펜스가 키높이 정도 있었는데 지금 그 공사하게 되면 펜스가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걸로 다 높아졌어요. RC2하고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RC2 여기는 지금 그 파일 박는 그런 중장비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이 지금 그 롯데몰이 착공, 원래는 작년 6, 7월 달 착공 예정이었는데, 롯데가 지금 춘천에 레고랜드 그 사태 때문에 자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또 미뤄져서 이제 출발하지 않나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두 번째 분양 소식은 그 백이역세권 이쪽에 대방 디에뜨르가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AA 20부지 요 정도 되는데 그 여기 제일 AA 20이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에 그 대방 디에뜨르 1, 2, 3, 4차가 되나요? 1단계가 대방이 3차까지 있으니까 1차, 대방 2차, 대방 여기 3차. 그러니까 여기 대방 4차가 되나요? 6월 달에 분양 예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59하고 84 두 가지로만 있네요. 그래서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롯데 RC1 자리하고 두 개 분양 오래간만에 그 분양이 있네요. 대방 이거 4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81세대 분양가를 보면은 분양가는 롯데 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용 땅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 나올 거고 한 5억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84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주택 우리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4억 한 중반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분양 소식은 그렇고 기존에 분양했던 그 아파트들 이제 입주가 있는데 금성 예미지 2가 지금 10월 달 입주인가 그럴 거예요. 요게 입주가 있고 우미린 요거 입주. 지금 거래 이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매수하셔도 2년 반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분양받으면 이거 예를 들어서 분양받으면 2년 반 있어야 되잖아. 요거는 주복이니까 3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바로 입주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가격이 조건이 되면은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작년에 제가 항상 그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전세 시장은 이미 이제 2년 차가 돼가는 호반이라든지 금호올림, 프로지오터 베뉴 여기서 전세가 나오는데 예상만큼 전세가 나오지는 않고 전세가 하락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5천만 원 정도면 이제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요즘에 지금 금리 전세가 다시 역전이 돼서 월세가 비중이 또 뒤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전세가 금리가 낮아지니까 선호도가 높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전세 쪽으로 지금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60% 이상이 이제 전세 쪽으로 빌라 같은 경우도 됐다고 해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전세는 보통 우리가 여기 3억대에서 후반도 그렇고 금호도 그렇고 했는데 이사 비용 하면은 전세 사시는 분도 한 500만 원 듭니다. 또 근데 또 거기 가면은 또 전세가 높아지면 또 본인이 더 보태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갱신할 때.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가 복잡하긴 하지만 500만 원 드는 있는 데서 그냥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하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다운되면 모를까. 근데 이게 이제 이쪽이 중심상업지구에 이제 상가들이 많이 생기고 좋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는 23년도 5월 달은 거의 그 매매 건수가 많이 있지가 않다. 거래 신고도 많이 있지 않고. 그래서 그렇고. 이주자 택지가 이제 그 일반 분양이 저번에 우리 여기 이주자 택지 F1, F2는 빼고 F3, 또 F4 빼고 이제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이주자 택지 요게 나왔어요. F15.
여기가 이제 여기 산업단지들이 있고 이래갖고 이쪽이 이제 역 앞에 바로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좀 좋긴 좋은데 이 검단 신도시하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26일인가 입찰을 했는데 저도 물린 게 한 2개 갖고 있어갖고 입찰은 안 했습니다. 이쪽 화성 쪽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주화 특지 때문에 보상받고 이주화 특지. 그리고 이제 중심상업지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죠. 지금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아파트가 작년에 어마어마한 공포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이제 막 프리미엄도 붙고 서울서부터 이제 몇 억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뭐 5천에서 1억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지나면은 여기도 많이 좋아지는데 상가나 오피스텔은 지금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 지식산업센터 이것도. 지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동탄이고 뭐 어디고 다 광명이고 다 난리잖아요. 상가도 그렇고 텅 비어 있다고 지어놓고. 교통이 물리적으로 발달하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울하고. 병원도 서울로 가죠. 부산 사람도. KTX. 2-3시간이면 오잖아. 청주에서 오송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데 40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천안 아산역에서는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병원, 대학병원들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서울병원하고 지방병원하고는 차이가. 백화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가까워졌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상가가 좀 긍정적이진 않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한다 하면은 좋지만, 투자로만 하기에는 아닌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이주화 택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이제 원주민한테는 4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좋은 자리들을, 낙찰가는 한 6억 5천, 7억 정도 돼요. 80평이. 그러니까 벌써 한 2억 5천 이상씩을, 그래도 수익이 나오니까 그거 살려고 하잖아요. 문의도 많이 오고, 계약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이런 불경기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그 거래 신고 건수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 신고 건수가 이제 뭐 분양권은 할 게 거의 없고, 분양권은 신한 인스빌 맨 밑에 있는 거, 그게 몇 개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제 그 아파트 매매죠. 지금은 이제 분양권 없습니다. 다음 달서부터는. 모아일과 그랑데, 이거. 헷갈려. 너무 많아서. 지금 거의 입주가 끝났죠, 올해. 근데 거래가 되는 게 5개가 거래가 됐고, 여기 5구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 역세권이잖아요. 입지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에코뷰, 이게 지금 4개가 됐다가 하나가 취소가 돼서 3개. 우미린은 없고, 우미린 더 헤리티지가 이건가? 두 번째 거. 이게 3개가 됐고, 호반이 3개가 됐고, 이게 호반 1차가 3개가 됐고, 대방 디에뜨르 리버파크, 이게 여기죠? 이게 하나가 됐고, 예미지, 여기, 금호올림 뒤에 있는 걸, 예미지가 하나가 됐고, 보타닉파크는 없고, 5월 달에, 푸르지오가 3개가 됐네요. 푸르지오 이제 3개가 됐고, 2년차가 되니까, 이게 푸르지오가 9월 달이 2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금호가 8월, 호반은 6월서부터 이제 2년 실거주, 저희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그 다음에 신한 인스빌이 분양권이 말고 매매가 2개가 됐고, 유승한내들이 하나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거래가 많이 안 됐죠. 이제 매매죠, 매매. 분양권은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쉽지가 않고, 금액들이 좀 많이 올랐고, 거래 신고가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이러면은 이제, 거래 가격들이 많이 이제 다운 쓰는 게 거의 끝났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어쨌건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할 게 없다.
거의 매매도 이제 몇 개씩 보시다시피 뭐 한두 개씩밖에 안 되니까 호반 같은 경우에는 16개가 있죠. 상가가.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부동산 사무실이고 우미리는 28개가 있을 거고 아니 우미리가 아니고 저 금호 어울림도 상가가 단지 내 상가만 28개 프라자 상가 쪽에도 다 부동산이고 거기다가 부동산들이 뭐 한 3, 400개 되는 게 할 게 없다. 경쟁만 치열해지고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 검암역 푸르지오 여기 한들지구 요거 입주하잖아요 6월달에 이거 전월세 많이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뭐 사업이 영위가 돼서 잘 돼서 하는데 부동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주 장사가 임대차 3법 있어서 가지고 수수료도 얼마 안 나오고 또 수수료도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전세 주는 사람 여기저기 내놓고 수수료 깎아달라 그러고 하는 그 세입자도 그렇고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여기만 안 좋냐? 전국이 다 안 좋아요. 지금 우리 여기 그나마 신도시 아파트 작년에 입주가 많고 이랬었으니까 됐지. 작년에 부동산 공포했을 때 구도심이나 이런 데서 전세라든지 다가구라든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이동을 안 하잖아요. 응? 깎아달라 그러고 전세는 깎아달라 그러고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자영업자가 붕괴가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거를 회복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이동이 많이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나마 신도시, 검단 신도시는 수요라는 게 있죠. 신도시를 오려고 하는 수요. 많기 여기가 좋긴 한데 그 대신 여기는 또 뭐 부동산 수가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됐건 또 부동산업이라는 게 견디고 지내고 나다 보면 제가 검단 신도시 와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하면서 좀 많이 한 축에 드는데 항상 좋았던 하다 보면 공포 있고 또 하다 보면 공포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적은 없었다. 코로나 오고 투기과열지구 묶이고 또 뭐 규제책 나오고 그러고 고비 넘고 나니까 또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이번엔 좀 길었죠. 기준금리였고 막 금리가 그냥 막 서너 배 미국 같은 경우는 0.25에서 뭐 5.5% 올라가서 500%가 오른 거 아니에요. 500%가. 어디 시장에서 소화를 합니까? 다 붕괴되는 거죠. 이게 붕괴,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지만 속으로 불막하고 있고 언젠가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사회적인 현상들이.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나중에 또 세금으로 메꿔야지. 결국에는 국가가 다 죽여놓은 거잖아요.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 또 그 젊은 사람, 대출 많이 받아서 사는 사람들. 한계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음 이제 좋은 경험이 돼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에 투자할 때는 또 이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오랜 경험 동안 좀 공부를 하고, 경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크게 실패하지 말라는 얘기죠. 몰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에서는 계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그러잖아요. 남들 다 막 올려놓은 거 그거 막 좋다고 가갖고 사고 또 본인만 사면 괜찮아. 식구들 다 해갖고 사고. 친구들.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선택해서 간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빚어서 하지 말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나쁘다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재작년서부터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맞긴 맞는 얘기야. 근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안 좋아지면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려고. 내가 공부를 해서 했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업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기가 일반인이 쉽지가 않죠. 또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없잖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끌어들이다 보면은 뉴턴 되는 거죠. 뉴턴. 약간의 본인이 성공을 거두니까 좋아가지고 다 끌어들였는데 폭망했잖아. 주가는 항상 주식은 오르고 나면은 조정이 되잖아요. 이 아파트 값도 그런 것 같아. 주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보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부정적이냐? 그럴 수도 있겠지.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투자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개인이 공포가 어딘지 환희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 모르죠. 작년에 내가 사라 그랬잖아요. 신도시 아파트. 제일 먼저 오른다고.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 제가 규제책 나왔을 때도 그 장릉 때문에 위에 있는 아파트 3개 뭐 문화재니 뭐니 해갖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 맞잖아. 제가 한 얘기가. 그거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다 경험을 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조정됩니다. 항상. 또 지나고 나면 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르고 또 거품이 낄 수가 있죠. 폭락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거품이 끼어있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죠. 국가가 봤을 때는. 폭락하게 되면 국가가 개입해야 되니까 세금을 포부해야 되잖아요. 위험해지고. 이게 그 부동산 시장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국가의 한 80%를 차지하잖아요. 그 시장을 국가가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그래서 항상 너무 폭락하게 되면 다 국가가 해놓은 거 아니야? 금리 높여놔가지고 돈 빨아들이려고. 도둑놈이 누구예요? 국가가 도둑놈이잖아요. 다 뺏어갔잖아. 세금으로 뺏어가. 이렇게 금리 높여갖고 낮춰가지고 폭락시켜갖고 뺏어가. 이제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은 국가가 개입해서 잘못하면 20%가 더 내려가. 심리기 때문에. 또 오를 때는 20%가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제 그 느낌상으로는. 그게 심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사이클이. 앞으로는 막 빨라질 것 같아요. 이 간격이. 뭐 10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시장까지 얘기하니까 그렇지. 우리 신도시만 봤을 때는 10년이 아니고 한 2년, 뭐 4만 사원 이런 얘기 있잖아요. 2년 안 좋고 한 5년 좋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느낌상으로. 항상 선호도에서 있으니까.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이에요. 서울 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인천 인구는 300만 명이. 부산 인구는 340만이잖아요. 제가 있는 여기 화성 인구는 경기도에서 그 많은 경기도 그 지자체 중에서 5위 안에 들어요. 벌써 96만, 100만 가까이 됐어요. 총소득이 지자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요? 경기도 화성이 제일 높아요. 인구 증가율 1위. 총소득 제일 높아요. 용인에다가 삼성이 300조 투자하면 동탄에서 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동탄이 제일 먼저 오르잖아요. 귀신같이 알고. 누가 다 가서 업자들이 다 사가는 거예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선점하는 거지. 본인의 이제 업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친인척들이 사고. 일반인들 살 수 있어요. 늦지. 그 삼성 라인, 경부 라인, 이쪽, 제가 있는 이쪽 라인은 현대 라인, 현대 기아차 라인. 인력은 누가 많이, 원래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전자 산업보다는 연봉이 세죠. 고용률도 사람이 많이 해야 되고, 고용도 효과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는, 쉐보레가 그 GM 같은 경우 철수하느니 뭐하느니 줄여도 말 못하고 그냥 다 지원해주는 이유가 고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 어쨌건, 당부드리는 거는, 비관적이고 좀 그런 도그마보다는 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렇게 요즘에는 겉핥기식으로 막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고 그런 사람 뭐 어디 폭락했다. 근데 폭락했던데도 작년 같은 경우도 뭐 송도가 폭락했다 그러는데 내 한계, 천세 되면은 그 한계 상황에 있는 애들이 던지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지나가면은 다시 정궤도로 간다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뭐 폭락을 했네 허둥지둥하고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어. 뭘 쳐다보면 뭐 할 건데 팔지도 않을 거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사회가 금리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추세잖아. 우리나라 같은 동결만 계속 유지하다가 미국이 동결하면 우리나라 금리 내려가겠죠. 기준금리가 쓸데없이 다 올려놓은 거 아니야 지금. 기름값 때문에 이렇게 리플레가 생기는 건데. 기름값 떨어지니까 인플레 다 잡히고 있잖아요.
응? 금리 안 올려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고 시장을 예측하는 눈은 기업가들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기업의 권력이 더 커진 거예요. 국가 권력보다. 이 나라를 누가 지배합니까? 저기 있는 대통령이 지배합니까? 국민이 지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기업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돈이 뒤에서. 법률가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법률가들 뒤에서 돈 주는 거 누구예요? 기업이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다, 기업들 돈 앞에서 다 그러고 춤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도 그렇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내가 사회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살기는 뭘 잘 살아 개뿔이나. 응? 가난하지 않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죠. 뭐 아르헨티나나 뭐 터키나 이런 거 막 이런데 이 빈부차가 심하잖아요. 뭐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건강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제가 투자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만이라도 부동산 투자가 됐던 주식 투자가 됐던 뭐 채권 투자가 됐던 다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해야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경제 활동 못 하고 있으면은 그런 거 할 생각도 못 하죠. 투자도 습관입니다, 습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아파트 가격은 몇 천만 원씩 계속 오릅니다. 주말만 지나고 나면. 어느새 이렇게 1년 있다가 보면 몇 억씩 올라있고 그래요. 뭐 3기 신도시 뭐 이렇게 아직 멀어서 제가 보기엔 한 10년 이상 있어야 돼. 전 문재인 정부 때 다 사전 청약 해갖고 이런 거 받았잖아요. 언제 본 청약 들어가냐고. 응? 지금 이제 분양할 생각이 없는데 건설업체들이 억지로 건설업체들 해갖고 사전 청약 시켜라 분양가만 깎아놨잖아. 3년 뒤에 그 분양가 해야 되는데 옛날 가격으로 청약할 당시 가격으로 하면 기업은 뭐 먹고 살아요? 기업이 남아야지 계속 지을 거 아니야. 2년 반이라는 여기 롯데 같은 경우나 여기 대방 4차 같은 경우나 이 당첨이 되면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돈이잖아요. 이런 거 그 나왔을 때 이런 거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작년서부터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2년 반이라는 돈을 지금 입주하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이자가 우리 내잖아요. 이자 내는데 거의 2배 내더라고. 제가 호반 들어갈 때 1,000만 원 안 내는 것 같은데 900 얼마 그 중도금 대출 이자니까 내야 되잖아요. 빌린 거니까 중도금을. 요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분양하는 것들도 그렇겠지. PF 이자가 비싸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을 저한테 전화 걸어서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존에 분양 받았는데 여기 잘 모르니까 제가 다 말씀을 드리죠. 파시지 마시고 꼭 가져가세요. 등기하시고 웬만하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저도 뿌듯해요. 제가 뭐 장사꾼이라서 그런 거 해가지고 팔고 근데 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잡힐 손님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를 좀 신뢰하시는 분들이 많다. 옛날서부터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검단도 잘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신도시에 들어왔다. 많이 다릅니다. 내가 생활하는 이 공간이 나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시고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게 좋죠. 가난하게 살면 힘듭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아봐서 아는데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가난하게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 보시는 분들,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
많이 어렵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런 삶을 다 사셔서 그러다 보면 또 부자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 22년도 많이 안 좋았던 것만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세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면 항상 투자하시고 지금 은행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증권 쪽이나 부동산 쪽으로. 잠깐 들어갔던 돈들이 은행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애들, 뭐 중국 애들도 그렇고 미국 애들도 그렇고 여기 이 우리나라 그 아파트도 싸졌으니까 우리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여기 저 경기도하고 서울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희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윤 소장이었습니다.